자, 이제 나올 겁니다. 하이라이트. 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쇼처럼 만든다, 그죠? 자, 물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이라이트가 중간에 나온다 이러면 안 봅니다, 그죠? 앞에서 컷 당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제일 앞에 두 갈씩 배치처럼 자극적인 거를 10초짜리, 20초짜리 만든 다음에 그걸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까지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전통적인 방법처럼 기승전결,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절정이라고 하죠. 그때 아주 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결말로 마무리짓는 거.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발표를 한 거죠. 자, 어떻게 분위기를 잡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영화례용에 있는 거를 하나 옛날 레트로 영화인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 레용에서는 이 악당인데 멘트가 뭐냐면 폭풍이 오기 전 이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 아주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는 거. 거기 보면 되게 지금 명곡인데 거기 그 클라이막스 음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처음에 아주 잔잔하게 가 이렇게 단단단단단단 가다가 갑자기 밤밤밤밤 하면서 극 대비 효과를 줌으로써 그렇죠? 고요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터지는 거죠. 베토벤이 만든 음악.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법을 적용을 한 건데 자, 이때까지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저 프레젠테이션에 자기 시그니처인 요 애플 사과 마크하고 뒤에 빛이 딱 오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물도 한 잔 마시러 가. 여러분들 그렇잖아. 방금 전처럼 내가 이렇게 침묵이 생기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중이 뭐지 하고 보잖아.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잖아, 그렇죠? 수업 시간에 내가 딴짓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소리가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 살짝 눈치를 살짝 뜨면서 뭔 일 있나 하고 교수님 뭔 일 있나 뭐가 사고가 생긴 건가 조용해지면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딱 볼 거고. 그러다가 혹시나 내랑 눈 마주치면 어이씨 뭐 무슨 일이 생겼네 뭐 잘못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냐면 주의력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지는 시기에 물도 먹으러 갔다가 뭐지 사고가 났나 뭐 빔이 고장 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때까지 들뜨게 흥분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톤 다운을 하는 거야. 천천히. 그리고 뒤에 배경이 싹 이렇게 음악까지는 깔지 않더라도 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이제 뭐 나올 때가 됐다. 뭐 큰 거 하나 나온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지. 이건 말로 안 해도 이제 그 직감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기대와 집중을 하고 야 이제 뭐 이제 대상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알 거란 말이야. 이런 분위기를 잡아놓고 주의력이 고도로 집중됐을 때 뭘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집중이 좋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은 듣기 싫지만 우리가 이런 막 자랑해요. 우리가 1984년도에 이런 걸 만들어서 되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2001년도에 이 아이팟을 만들어서 되게 했고 듣기 싫어도 이제 잘 들어오는 거지. 집중력이 쫙쫙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옛날에 관중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지만 그걸 넣어주면서 말을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뜸을 들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지만 너무 뜸들이면 짜증나잖아요. 시상식 때도 자 오늘의 대상은 이렇게 해놓고 딴 거 하면 요즘 빨리빨리 발표하는데 이불로 뜸을 들이잖아, 그렇죠? 그래도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걸 듣고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런 것들 This day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2.5 years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홍보할 거 다 홍보하고 84년 맥킨토시 2001년 아이팟 하면서 쭉쭉쭉 그래서 우리는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많은 걸 변화시켰고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되었다 해놓고 좀 지겨운데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자기 할 말 다 하고 어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첫 번째 슬라이더, 두 번째 슬라이더, 세 번째 슬라이더, 그림 하나에 간단한 부연 설명, 그림 하나에 간단한 부연 설명.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터치 컨트롤이 가능한 와이드 스크린의 플레이어.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폰으로 이때까지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전화기가 가능하다. 그때 전화기는 피처폰을 쓰는 시절이었어요. 피처폰. 여러분 피처폰에 대해서 아시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기 버튼이 있고 위에 흑백으로 돼서 전화번호만 찍어진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쌤이 쓸 때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크롬 같은 여긴 사파리라고 브라우저는 아이콘인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다 폰으로 인터넷을 다 하잖아,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없었어요. 처음 나왔단 말이야. 물론 이것 자체가 제품이 워낙 혁명적인 건 하지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말하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 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전화도 걸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인터넷도 쓸 수 있는 장치. 이 세 가지. 그러면서 또 정리를 하죠.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개발했다 아이폰. 역사적인 날이었죠. 물론 제품도 역사였지만 제품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었죠. 그 시그니처인 지금 복장을 보시면 청바지와 그 다음에 위에 검은색 터틀넥이라고 하죠. 그 옷 목도리까지 오는 터틀넥 셔츠, 이 두 가지는 시그니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따라 하시는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청바지와 저 검은색 터틀넥을 입는 되게 부자 창업자분도 많다는 거. 이걸 따라하기 싫고 너무 영웅처럼 좀 그런 게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거죠. 진짜 자기 말대로 처음에 인사말이 이거였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날 거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콘서트를 가거나 연예인들, 여학생분들 콘서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이 기념이 되는 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뭐 선생님으로 치면 가장 역사적이었던 순간이 뭐 2002년도 직업조 많이 들어서 월드컵을 한국에서 할 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확률이 좀 낮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좀 나이가 들면은 다시 한번 개최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매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폰이라고,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가 됐어? 지금 초집중이 되겠죠. 아 궁금하잖아. 빨리 야 사진 켜봐. 뭐 동영상 틀어봐 할 건데, 자 또 어떻게 한다? 집중력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쉽게 하는 거죠. 자 바로 안 말해줍니다. 또 역시 정리를 해주고 신제품 이름을 발표하고, 자 이렇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거는 그때 당시로 아이팟이라는 흑백에다가 다이얼 있죠. 여러분들 전화기에 다이얼 돌리는 거 저도 못 봤어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에 나오던 건데,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또 하고 뜸을 들이는 거죠. 웃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 다 빵 터지는 거지. 이 뭐야 이거, 장난한 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이때는. 그리고 나서 뜸을 들이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이 집중력이 좋으니까 우린 3 레볼루션 하면서 쭉쭉쭉쭉쭉 이제 하면서 결국은 제품을 발표하죠. 여기 보면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봤잖아, 그죠? 이게 아이폰 첫 번째 나온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ork Like Magic, 뭐 No Stylus, Power Accuracy, 막 이런 지겨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특화돼 있고 자랑을 만져보주면 다 읽게 돼 있다고. 프레젠테이션 6줄을 썼지만 다 읽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비교할 때 이제 보면,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남을 저격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경쟁이니까 여기서는 비교 차트를 그리는데, 이렇게 남의 제품 이때 블랙베리, 팜트레오, 노키아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현존하고 있었는데 밑에 보면 자판들이 다 달려있다, 그죠? 자판들이. 그리고 위에는 액정들이 달려있고,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아이폰이 나옴으로써 이걸 다 갈아엎은 거죠. 제품도 좋지만. 자 그러면 차트는 우리가 숫자로 알고 있지만 숫자가 아니라 느낌과 그림. 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이폰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차트를 보면 숫자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죠. 자 보면 하드 투 이지, 사용하기 어렵다, 사용하기 쉽다. 자 기존의 그 제품 세 개는 사용하기가 겁나 어렵다. 그리고 셀룰러 폰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옛날에 그냥 폰.
그거는 스마트하지 않다. not so smart. 스마트. 자, 그리고 얘네들 뭐 아이폰은 사용하기도 쉽고요. 스마트한 폰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스크립트 나오는데 스크립트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스토리 라인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단 구성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간단한 개요. 보통 여러분들이 기승전결 뭐 이렇게 소설의 구조도 있지만 1, 2, 3 그냥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거에 처음에는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오늘은 목차를 보면서 이러한 거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 내용들을 쭉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끝날 때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제 3번을 갖다가 해주는 거. 그리고 3단 구성이지만 이 스티브 잡스의 그 테크닉에서 뭐냐면 개요도 3개, 본론도 3개, 요약도 3개. 그러니까 제품도 3개, 3개, 3개.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3개로 구성하는 거.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할 내용들을 설명을 목차에서 말해주고 본론은 상세하게 풀고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는. 자, 이 기법. 자, 그리고 자 본론을 그 3개 중에서 본론은 내용이 많잖아, 그렇죠? 본론을 스토리텔링 할 때는 상황, 목표, 문제, 해결책, 미래 상황. 자, 예를 들면 자 시점으로 보면 상황은 현재 노인 상황이라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그리고 목표는 내가 앞으로 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 삶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뭔가 단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관찰한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과거의 사실부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 그죠? 그리고 해결책을 내가 수행을 했을 경우에 더 나아질 밝은 미래, 꿈,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파악을 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쭉 하는. 그래서 뭐 이런 게 모든 글쓰기나 모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멀한 형태를 취하면 되는데 이것에서는 좀 전문적인 걸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자, 개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위에 액정은 달려있고 지금 키보드 보세요. 지금 기존에 현존하는 키보드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알겠는데 뭐 잘 쓰고 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UI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 제품 안 나왔다 그렇죠? 근데 우리 거는 야 이런 거 없다고 버튼 지저분하게 다다닥 누르는 거 없고 우리는 깔끔하게 유리로 된 액정이 나왔다고 그죠? 그래서 상황이 뭐냐면 새로운 터치 스크린 방식의 휴대전화는 필요한다. 지금이야 당연히 됐지만 이때만 해도 난리 났던 거죠. 유리에다가 손을 대갖고 하는 거 UI라고 하는 GUI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뭐라 하면 다 좋은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비슷한 게 PDA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산업용 현장 좀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러스. 요즘은 또 삼성 갤럭시 노트 같으면 다시 이런 게 펜이 등장했다, 그쵸? 아이패드에도 다시 펜이 등장했고, 자 이거는 20년 전이니까 야 스타일러스는 사람들이 싫어해. 그때 당시에 트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잊어먹고 하니까 나 미치겠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분실하기 쉬운 스태프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트렌드를 파악한 겁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면 이게 목표는 이걸 잊어버리기 싫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데 잃어버리기 쉬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뭐냐면 최고의 스타일러스는 뭐다? 사람의 손가락이다. 그딴 거 필요 없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손가락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의 UI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저 손가락으로. 그래 자기 거 깨알 자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미래 상황. 야, 펜 귀찮게 꺼낼 필요도 없고 잃어버리면 없고 되게 좋다. 그렇게 본론을 구성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자기 자사에 클릭 휠도 있었고 마우스도 있었고 이런 장점들을 다 합쳐가지고 야 멀티터치 마우스가 가능한 손가락으로 가능한 레볼루셔너리 혁신적인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라고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면서 본론을 또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볼루션 UI. 자, 간지도 옥술 멋있게 하죠. 혁신적인 UI.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쭉 마무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스크립트로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이 대사도 많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도 되게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스티브 잡스의 2006년 연설 영어 공부하기에 좋아요. 발음도 아주 분명하고 뭐 요즘 보면 그런 거잖아. 이제 트럼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트럼프 할아버지의 영어를 보면 아주 쉬우면서 이 청중들에게 박히는 연설을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정치적인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절에는 트럼프 할아버지 이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건 다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이 긴 내용들을 아주 귀에 쏙쏙 꽂히게 듣는 멘트로 발표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끝날 때 항상 나오는 게 시그니처가 one more thing이라는 게 있었는데 one more thing 여기서는 첫 번째 발표에는 아직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뭔가 아쉽잖아. 앵콜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프트웨어 단어 딱 띄워놓고요. 이제는 뭔가 계속 앵콜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가수 콘서트 보고도 그 축제 때도 마찬가지 축제 노래 듣는데 한 곡만 더 마지막 앵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심정으로. 그래서 이게 X라는 딱 이건 10이라는 로마자 10이라는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X 그러면서 이제 또 몇 가지 초간지 인용구를 활용을 할 거고 자 뭐라는지 보니까 이때까지 멋진 멘트를 많이 날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앨런 K 여러분 잘 모르죠? 앨런 K는 지금의 뭐 머스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스크 그 컴퓨터를 만드신 분 느낌 뭐 전기차를 만든 분 이런 대명사로 머스크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eople who are really serious about software should make their 자 해석 밑에 달아드리겠습니다. 해석 소프트웨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앨런 K. 자, 남의 이야기를 항상 인용을 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다 보면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10, 뭐 윈도우 11 이런 걸 쓰잖아.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누가 만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노트북이 아니고. 일반적인 컴퓨터는 조립식 컴퓨터로 만들고 거기에 운영체제라는 걸 깔아서 서로 다른데 자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뭔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과 컴퓨터를 만든 사람 달라.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신에 다양하게 보급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애플 쪽에는 컴퓨터도 지대도 만들고 그 운영체제도 지대를 만들어요. 요즘 휴대폰이 그런 거잖아요. 휴대폰이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애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OS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잖아.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만들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갤럭시 폰은 삼성이 만들잖아. 그렇죠? 이 두 개가 지금도 통용된 이야기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자기만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의 말 들어서 야 소프트웨어 되면 둘이 같이 만들어야 돼. 한 개씩 따로 만들면 안 돼. 아니 못해서 못하는 건데 다른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강점을 이런 식으로 초간지용으로 저격 아닌 저격으로 아주 마무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멘트를 쭉 했다 그렇죠.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정리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 마지막 한 줄 평 단순하게 해야 된다. 뭐 없어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 프레젠테이션에는 큰 글자, 부연 설명, 간단한 그림, 그리고 초간지 멘트 이런 걸로 단순하게 하는 거. 그때 심플리케이션의 힘이 20년 전 한 획을 긋고 그 이후로 프레젠테이션이 많이 발전이 되어 온 거죠. 지금의 역사는 다시 이제 레트로 복고로 해서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발표는 이때 한 획을 그은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발표를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면서까지 정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칠 거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